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가볼게요. 오늘도 이제 좀 일찍 오고 하느라고 데이터를 일단 준비 못해서 메모장으로 다시 한번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등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피오렌티나 대 엠폴리 이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이 경기 때문에 좀 일찍 오게 됐는데 딱 말씀드린 저는 일단 안 가긴 했거든요. 근데 부상자를 일단 보면은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 이제 보나벤투라 그 핵심 미드필더거든요. 보나벤투라가 이 경기 결장하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오디로솔라, 피용테 이렇게 불투명에 떠 있어요. 추가로 엠폴리 같은 경우 파리시 수비 쪽 측면 쪽 자원 이제 출전 정지로 빠지고, 뭐 하스나 마르치차 수비 쪽 자원들이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엠폴리 같은 경우 일단 동기부여는 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 경기가 이 경기 제가 알기로 더비전인데 더비전 마크가 없네? 잠시만요. 이거 더비가 아닌가? 저는 이거 더비로 알고 있었는데 더비가 아닌가 보네요. 더비 마크가 없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분선 내용적으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엠폴리 같은 경우 중위권에 위치했고 사실 올라갈 때도 없고 떨어질 때도 없다 보니까 동기부여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고, 피오렌티나는 보나벤투라 이 핵심 미드필더가 빠지긴 했지만 뭐 미드필더전이 그렇게 뎁스가 엷지도 않고 얘 말고는 부상자도 없어서 아마 뭐 토레라가 한 자리 나올 거고, 카스토빌리나 말레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피용택이 불투명이다 보니까 얘가 빠지면은 아마 중앙 쪽 공격 자원에는 카브랄이 나올 텐데, 이번 시즌 그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애예요. 그 블라우비치 나가고 피용택이랑 카브랄 요 두 명 데려왔거든요. 중앙 쪽 공격수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메꿔 보려고. 근데 피용택이 나올 땐 사실 움직임은 좋아요. 앞선에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인자기형 공격수잖아요. 움직임을 통해서 드리블이나 이런 것보다도. 근데 물론 찬스는 좀 놓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피용택이 나왔을 때가 조금 더 저는 앞선에서의 어떤 활발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보고, 카브랄이 나오면 조금 뻑뻑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아예 공격이 안 들어가거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불투명이고, 피오렌티나가 다만 블라우비치 나가고 한두 경기, 뭐 두세 경기 정도는 약간 좀 고전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공격 자원들이 확실히 많긴 해요. 소틸도 있고, 또 이제 이번 시즌 영입한 이코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니콜라스 곤잘레스 같은 또 측면 쪽 자원이나 사나브리아도 드리블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최근 경기에서도 피오렌티나가 어쨌든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테나래 자꾸 나쁘지 않았었고, 뭐 패배한 경기나 뭐 그런 경기들에서도 중앙 쪽에서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엠폴리 상대로 승리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입니다. 승을 보고요.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 역시나 좀 가능성 면으로는 오바, 엠폴리다 보니까 오바인데 좀 오바 찍을 바에 승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50개 원하시면 됩니다. 형우님까지 보내드리고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갈게요. 형우나님의 아프리카이드가 어떤 거셨지? 정신이 없다 보니까. NA95 이거셨나요? 형우나님? NA? 헷갈리네. 일단은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이버로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서 뭐를 할까?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웨스트햄 대 에버튼. 일단은 웨스트햄이 낮은 정배를 받았어요.
좀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좀 낮은 정배를 받았고, 아무래도 에버튼이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요거는 제가 네이버 기사로 좀 오늘 확인한 건데, 뭐 그 재정적인 상태 때문에 뭐 승점 삭감 뭐 요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제가 뭐 어쨌든 해외 자료를 찾아본 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구단 내부적인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성적도 최근에 좀 떨어져 있고, 지난 경기 뉴캐슬전에서 그나마 좀 극장골로 승리를 따냈던 뉴캐슬 퇴장인데도 뉴캐슬을 어쨌든 에버튼이 그 이후에 잡아냈었어요. 부상자 쪽을 보면은 오그보나, 보웬, 그리고 쿠파리, 불투명, 뭐 수비 쪽 자원이나 뭐 측면 쪽 자원은 그래도 수비 쪽 측면 복귀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앞선에 보웬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중앙 쪽이나 뭐 앞선 이렇게 보웬이 빠져있다고는 하나 뭐 커 보이진 않고, 에버튼 같은 경우 이제 핵심 수비 쪽에 예림이나 그리고 뭐 톰 데이비스, 타운샌드, 그리고 알랑, 중앙에 이제 또 안정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알랑이 오늘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 그 밖에 뭐 반더비크나 델프 이런 애들이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딱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에버튼에서는 어쨌든 이 나머지 애들은 사실 뭐 반더비크나 델프는 뭐 어쨌든 불투명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뭐 딱히 없어도 돼요. 타운샌드도 초반에는 반짝하긴 했는데 저는 경기 뛰는 거 보고 얘가 왜 이렇게 잘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어쨌든 수비 쪽의 핵심이 예림이나나 미드필더 쪽에 알랑 뭐 이런 애들의 좀 상태가 되게 빠진 게 되게 아쉬운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에버튼이 전방에 뭐 칼버트 르인이나 뭐 더마라이 그레이, 히샬리송 이렇게 이어지는 공격 라인은 충분히 이제 기대해볼만 하고, 왜 앤서니 고든 같은 젊은 미드필더 쪽 자원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어쨌든 두쿠레도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 수비 쪽에 살짝 안정감이 떨어지고 미드필더 쪽에 빌드업 시에 조금 안정감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에서, 이건 아마 에버튼이 개처럼 뛰면서 웨스트햄을 좀 압박하면서 경기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그랬던 경기에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리즈 유나이티드한테 비교적 최근에 홈에서 패배했을 때 있잖아요. 리즈가 그냥 강하게 압박하니까 웨스트햄이 아무것도 못했다. 에버튼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경기로서는 제가 볼 때는 강하게 열심히 뛰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뭐 그런 경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상대 전적이 또 특이한데 에버튼이 웨스트햄 원정에서 진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열 몇 번을 붙어가지고 천적이에요, 천적. 관계로 따지면은. 이런 기록이 있나 싶은데, 그러니까 최근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안 집니다. 뭐 과거로 더 내려가거나 하면은 그래도 에버튼이 뭐 옛날부터 그래도 강팀의 포지션에 있었잖아요. 뭐 2000년대 중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예스가 한창 있었을 때, 그때 뭐 기록 때문인지 뭐 5승 8무 12패, 뭐 90년대까지 내려가면은 이런 사이즈고, 최근으로 따졌을 때도 에버튼이 원정만 가면은 거의 지질 않아요. 가장 최근 이제 17년도에 패배했던 거 말고는 진짜 뭐 그 다음이 언제야? 17년 다음이 90년 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잘못 봤나? 아니구나. 2000년대 초반, 2006년이에요. 2006년. 이때 말고는 거의 뭐 사실상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게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이 에버튼 감독이 있다가 이제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전력상으로는 사실 에버튼이 좀 비비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비 쪽 안정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중앙 수비 쪽에 홀게이트나 마이클 킨, 얘네 둘이 문제거든요. 결국 측면 쪽에는 뭐 어쨌든 고드풀이나 아니면 경험 많은, 폼은 좀 떨어지지만 콜먼 이런 애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안토니오를 홀게이트나 마이클 킨이 쉽게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데 분명한 의문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 하도 쓰나미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요렇게 봅니다. 분명 상대 전적적인 부분에서 이변의 여지가 좀 있다고는 생각을 했고, 근데 최근 경기력에는 어쨌든 두 팀의 전력 격차나 에버튼의 전력 누수를 봤을 때 에버튼이 이기는 사이즈는 이거는 뭐 거의 퇴장 안 나오고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고, 웨스트햄이 한 점 차로 이기거나 뭐 무가 뜨거나 이런 식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로 아탈란타 대 나폴리. 이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또 아탈란타 같은 경우 공격 쪽에 차파타나 뭐 톨로이 수비 쪽에 아니면 일리치치가 최근에 또 뭐 안 좋잖아요. 뭐 정신적인 문제로 뭐 벌써 1년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태고 나폴리가 좀 빠지는 선수가 많긴 합니다. 우나스 같은 이제 좀 미드필더 자원이나 말퀴, 뭐 페타냐, 메레, 뭐 디 로렌조 같은 핵심 수비 자원. 이게 핵심 공격수 오시멘이 출전 정지로 빠지고 또 핵심 수비수 라마니가 출전 정지로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것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게 많잖아요. 글자가 길잖아요. 그래서 나폴리 전력 누수 심하네. 아탈란타 승.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굳이 따지면은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나누시면은 이 자원들은 솔직히 필요 없다는 마인드예요. 저는 필요 없다는 마인드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뎁스맨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 뒤쪽 자원들이 좀 아쉽습니다. 수비 쪽에 이제 디 로렌조나 라마니가 좀 빠지는 게 아쉽고 오시멘이 빠지는 게 아쉽지만 나폴리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항상 오시멘 되게 크다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오시멘 아니면 메르텐스 둘 중에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얘는 전술적으로 오시멘 메르텐스를 공존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올 시즌에 계속 고민하고 있고 오시멘이 빠지면 그냥 메르텐스가 뛰면 됩니다. 그 전에도 오시멘이 계속 못 나올 때 뭐 메르텐스가 계속 뛰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록도 있고 특히나 어쨌든 나폴리의 강점은 후방에서 이제 쿨리발리나 아니면은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이제 누구냐 앙귀사 이런 이제 수비 쪽과 이제 미드필드 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이 뛰어나다는 점인데 얘네는 다 있어요. 불안한 점이 수비 쪽에 빠지는 건데 아탈란타가 오히려 자파타 빠진 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최근 경기력이 너무 안 좋고 그 경기력과 또 연관지어가지고 지금 감독이랑 얘네 구단주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성적 하락의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가스페레니 감독이 어떻게 보면 아탈란타를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놨잖아요. 근데 감독이 마탱이가 갔어요. 그러니까 뭐 멘탈적으로. 뭐 불화설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이도 안 좋고 그러면서 아탈란타가 성적이 떨어지는 거여서 요거는 오히려 나폴리 쪽에 부상자가 좀 많은 것처럼 보이나 수비 쪽에는 분명히 좀 크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 프렌 1.5배당이면은 갈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리 프렌 승을 보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 굳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로 우디네세 대 칼리아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 이제 페레즈나 공격 쪽에 석세스, 데울로페우 아스날에서 임대인가? 임대 온 것 같은데 파블로 마리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수비 쪽에 칼리아리는 이제 미드필더 쪽에 스투르트맨, 수비 쪽에 발루키에비치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난데스 이런 애들이 이제 확실하게 빠지고 수비 쪽에 카페텔리나 아니면 핵심 미드필더인 또 마린이 지금 불투명히 떠 있어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스투르트맨, 난데스, 마린 다 빠지면 칼리아리가 사실 미드필더 쪽에서의 좀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떨어지거든요. 그라시 뭐 이런 애들밖에 없고 측면 쪽에 좀 뭐 백 빠줄 애들이나 미드필더 자원들이 있는데 중앙이 좀 헐거워져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디네세가 지금 빠지는 선수들 보면은 그러니까 사이드 쪽 공격이나 이제 전방 쪽 공격 자원이나 수비 쪽 자원이잖아요.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리아리 같은 경우가 지난 스페치아전에도 뭐 이런 식으로 결장이 비슷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다 보니까 중앙을 완전히 내주면서 그냥 시종일관 두들겨 맞는 경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뭐 일단은 그런 경기 양상이 좀 오즈들은 그렇게 예상을 해서 이거 생각보다 낮은 배당을 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디네세 승보다는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결국에 칼리아리가 지키면서 역습 때릴 수밖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원래도 사실 그런 팀이지만 칼리아리가 최근 경기만 보면 오히려 주전 나왔을 때 조금 그래도 공격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요거는 사이 자체가 지난 스페치아전처럼 그냥 완전히 내려앉으면서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우디네세가 어쨌든 공격 쪽에서의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석세스 데울로페어는 일단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석세스나 뭐 푸세토 뭐 여러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뭐 베토랑 데울로페어가 제가 볼 때는 고정이고 하면서 막 변화를 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마다 기복이 너무 심해 우디네세는. 알겠습니다. 경기마다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기 그리고 우디네세 경기를 제가 막 좀 어려워하는 게 이게 내용적으로 경기 결과도 그런데 내용적으로도 기복이 되게 심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언더를 보는 입장에서 좀 쫄리긴 하잖아요. 근데 가능성 면이나 이런 부분 따졌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언더 쪽에 가능성이 높다. 뭐 마리가 빠지긴 했지만 얘는 애초에 겨울에 왔거든요. 그 수비 라인 전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와포드로 한 명이 갔는데 누구였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와포드로 이제 주전 수비도 한 명 넘어가고 해서 지금 말이 빠진 거 그래도 좀 영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요거는 언더 쪽 가능성이 높고, 사실 우디 승기 맞긴 하거든요. 사이즈 상으로 칼리와리가 좀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 가져갈 사이즈인데, 요즘 축구 개판이라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와리 프렌. 물론 안 간다는 마인드지만 개떡같이 나오니까 찰떡같이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경기 메스 대 모나코. 요건 모나코가 지면 안 돼요. 요거는 진짜 지면 안 됩니다. 이게 불안한 점은 모나코 경기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모나코를 베팅하는 것 자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뛰는 것 자체도 열심히 안 뛰는 것 같고, 뭐 무승부가 나오거나 터지는 경기들도 좀 진짜 그지같이 터져요. 베팅하고 보는 입장에서 와, 이게 이렇게 터진다고 싶을 정도로 경기들마다 이제 부러질 때 그런 식으로 부러지는 상황이어서 이제 되게 껄끄러운 느낌은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이거는 메스가 어쨌든 최근에 공격 쪽에서 아예 경기가 안 나와요. 경기력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우겨넣기나 이런 사이즈도 많이 안 나오고, 빠지는 선수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수비 쪽이나 뭐 미드필더 쪽 해가지고 빠지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모나코가 요 타이밍 정도는 분명히 잡아줘야 된다. 앞선에 많이 터졌잖아요. 네,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모나코가 어쨌든 이제 A매치 휴식기 직전에 3대 0으로 또 대승을 거두고 휴식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또 긍정적으로 봤고, 파리를 또 홈에서 3대 0으로 잡았잖아요. 이런 점. 그리고 똥은 진작에 지금까지 많이 쌌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보르도전 비긴거나 뭐 랭스전 진거나 막 이런 기타 여러 똥들 많이 쌌기 때문에 요 정도 지금 메스가 다 빠지고 경기력도 안 좋고, 모나코가 이제 A매치 직전에 반등까지 했고, 지금 뭐 뛰는 선수들 거의 풀 라인업이고, 그런 사이즈를 봤을 때 이건 잡아줘야 된다. 어제 솔직히 그 릴이나 프랑크푸르트로 보면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제가 확신까지는 못 드리겠는데, 이건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죠. 6번째로 분석할 만한 경기도 많은데 뭘 한번 가볼까요?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심들이 좀 많으실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토트넘 대 뉴캐슬 경기고요. 와, 이거 120은 배당이 나왔네요. 1.38? 토트넘이 이제 1.38 배당을 받았는데, 어제 이 같은 배당 가서 아마 부러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이게 어제 릴이랑 맨유 배당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파나마 그 온두라스랑 붙었을 때 그 배당이기도 했고, 이게 지금 4연속 부러지고 있는데, 배당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5연속 부러진 적은 없어요. 뭐 2000년대 중반까지 내려갔을 때 5연속 부러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지금 4연속 부러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렸고, 일단 결장자 먼저 볼게요. 그게 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당장 확실하게 빠지는 선수들은 이런 선수들입니다. 뒤쪽에는 이제 불투명 사이즈고, 뭐 토트넘 벤 데이비스가 굉장히 클 수 있겠고, 뉴캐슬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쉐어나 아니면 미드필더 쪽에 존조 쉘비, 이런 애들이 이제 최근에 잘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고, 얘네는 뭐 진작부터 계속 못 뛰고 있었고, 요 경기에서의 제가 볼 때 핵심은 일단 출전 여부도 되게 중요한 선수들이 걸려 있어요. 벤 데이비스가 안 나서 토트넘 수비가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고, 굉장히까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에릭 다이어랑 살짝 헷갈렸네. 벤 데이비스가 어쨌든 있었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사실 뭐 벤 데이비스보다는 뉴캐슬 쪽, 이제 존조 쉘비가 중앙 쪽에서 조엘링턴이랑 맞추는 호흡 자체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압박이나 이런 것들에 상대 미드필더들이 고전을 하는데, 문제는 쉘비가 빠지면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또 쉘비의 출전 여부가 제가 볼 때 중요하냐면은, 토트넘 이거 국대에서 엄청 뛰고 왔어요. 손흥민 2경기 거의 풀타임 다 뛰었고, 뱅탄쿠르나 호이비에르,
요런 애들도 국대에서 완전히 구르다가 왔고, 쿨루세스키 얘도 이제 스웨덴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스웨덴이 또 그 월드컵 그 유럽 플레이오프로 거쳤잖아요. 그때 어디야? 연장 가서 1대0으로 한 번 이기고 2차전에서 아마 폴란드한테 2대0으로 져서 연장까지 가고 그 다음 경기도 이제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토트넘의 전체적으로 주요 선수들이 국대에서 많이 구르고 왔다.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 근데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좀 빡빡한 일정, 국대에서 구르고 오고 막 이런 식의 일정에 있을 때 항상 토트넘에 와서 고전을 했어요. 고전을 했었습니다. 공격도 잘 안 풀리고 진짜 무기력하게 막 옛날에 과거 이제 벌리랑 비길 때 마냥 그런 식으로 막 0대0 나오고 1대1 나오고 그런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1.38이에요. 요즘 살짝 오즈들이 배당을 축구를 너무 날카롭게 줘가지고 제가 감을 어제 맨유도 그랬잖아. 이거 왜 1.38이냐고. 아무리 봐도 1점 최소 6, 7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38이냐고 뭐 그런 소리 했었는데 이 경기도 제 생각에 1.38 받을 경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저 토트넘 승을 봅니다만 체력적인 문제나 최근에 뉴캐슬이 보이는 수비적인 안정, 뉴캐슬이 멀티 실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11월 달로 내려와야 돼요. 뉴캐슬이니까 2골 이상 먹은 경기가 올해는 아예 없고요. 많이 먹어야 한 골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많이 먹은 경기가 이제 12월 19일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전에 4대0으로 지고 이 이후에 2골 이상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골 이상 먹은 적이. 그러니까 지면 1대0이라는 소리예요. 지면 1대0. 이런 좀 이게 어쨌든 미드필더적인 그 부분이나 수비 쪽에 뭐 쉐인 더피라든가 이런 좋은 수비수들을 많이 영입해가지고 확실히 중앙 쪽이나 뒤쪽에서의 그런 것들이 많이 짜임새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앞서는 사실 이제 칼럼 윌슨도 없고 프리킥으로 한 방 꼽아줄 트리피어도 없고 거의 뭐 막시뱅 원툴이긴 한데 글쎄요. 이거는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토트넘 승을 보긴 합니다. 저도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토트넘이 훨씬 더 지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뉴캐슬이 어느덧 강등권과에 조금 멀어졌다는 부분, 그러니까 동기부여적으로 좀 떨어졌고 그게 바로 직전 경기에 티가 나긴 했어요. 그 에버튼 경기에서 에버튼이 퇴장인데도 마지막에 한 골 먹고 졌어요. 경기는 전체적으로 미는 가운데 그런 최근에 동기부여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토트넘을 찍는 게 맞고요. 또 배당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8 4연속 부러졌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 내려갔을 때도 5연속으로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데이터 중에 봐도 토트넘 승 쪽을 어쨌든 보고 다른 선택지는 역시나 언더입니다. 둘 중에 하나 찍는 게 맞아요.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이것도 오바가 왜 정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바가 무조건 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정배는 그래도 언더가 정배를 일단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인데 뉴캐슬이 최근에 몇 달 동안 한 골 이상을 먹질 않고 있고 한데 그 공격력은 좀 아쉬운 수준이고 왜 오바가 정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주들 배당 때문에 요즘 더 헷갈려 죽겠어요 진짜. 분석하는 입장에서 배당을 참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주들이 당연히 저 같은 방구석 분석가보다는 훨씬 분석도 잘하잖아요. 데이터도 많고 양질의 데이터도. 근데 걔들이 자꾸 이렇게 배당을 매겨버리니까 어렵게 분석하는데도 되게 어려운데 다음 경기로 이제 삼프도리아 대 로마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미님 제가 축구만 끝나고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덴마크 신성 담스고르가 미드필더 쪽에 빠지고 지오빈코 옛날 그 지오빈코 맞아요. 그 지오빈코 맞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베테랑 액달 뭐 이런 애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고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 로마는 스피나졸라가 여전한 장기 부상에 베레투 자니올로가 지금 불투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해외도 오버가 정배인 것 같아요. 약간 정배. 국내랑 약간 비슷한 느낌. 뭐 토트넘 언더가 국내도 막 아예 크게 역배는 아니잖아요. 비슷비슷한 수준. 해외도 비슷해요. 어쨌든 로마도 지금 뭐 베레투 정도가 제가 볼 때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니올로도 물론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삼프도리아는 뭐 담스고르 이번 시즌 거의 못 뛰고 있고 지우빈코는 원래 전력 외였고 데려온 거고 액달 뭐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요 경기는 사실 한 가지 선택지만 가져간다 하면은 로마 승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전 경기 뭐 라치오와의 경기여서도 또 A매치 휴식기 직전에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로마 같은 경우 올 시즌에 부상에 좀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핵심 미드필더인 뭐 로렌조 펠레그리니 얘도 좀 부상으로 많이 빠졌었고 최근까지는 이제 미키타리안
또 많이 빠졌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크리스탄테나 페드로 아니면은 뭐 여타저차 뭐 에이브람도 좀 많이 빠졌었고, 그러니까 부상에 얘가 돌아오면 얘가 빠지고 얘가 돌아오면 얘가 빠지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덧 그래도 불투명이잖아요. 얘네도 어쨌든 부상자들이 좀 많이 돌아온 상황이고, 산푸드리오가 최근에 또 휴식기 직전에는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베네치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긴 했었는데, 이전에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강팀들을 만났을 때는 힘을 많이 못 쓰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특히나 이제 지난 두 팀의 첫 맞대결에는 그때 아마 1대1로 비겼는데, 제 기억에 이거 산푸드리오가 극장골 넣고 비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극장골 넣고 로마가 마지막에 죽어라 공격하다가 못 넣고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 경기는 좀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불안한 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어제 세리에 올정배 나왔어요. 전 요거는 그래도 준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경기는 거의 다 싹 다 프렌 쪽을 보는데, 프렌 쪽을 많이 보는데 분석상으로도 요 경기는 그래도 줄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을 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8번째로 바르셀로나 승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바르차 경기를 보고 있자면은 사실 당장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이 유럽에 제 생각에 5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3팀? 진짜 많이 꼽아야 3팀 정도 되는 것 같고, 미넨, 리버풀, 맨시티 말고는 제 생각에 확실하게 바르셀로나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팀이 제 생각 없어요.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저는 바르자 생역배를 봤었고, 그만큼 지금 바르셀로나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독이 사비라는 게 제일 커 보이고, 좀 장기 부상에 빠져있던 패들이나 미드필드 쪽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돌아오면서 확실하게 전력적으로 지금 물이 오른 모습이고, 제 생각에는 거의 남은 리그 전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물론 이게 축구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지금 전력상으로나 일정으로 봤을 때 남은 경기 거의 전승을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바르셀로나가. 그런 상황에서 세비야 상대로 지난 경기에 아쉽게 무승부를 좀 거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때 또 기억나네. 제가 오바가 막풀이었는데 그때 완전 오바 페이스에다가 골 못 넣고 하다가 쿤데 퇴장당해가지고 언더 뜯던 기억이, 그 악몽이 좀 떠오르는데, 어쨌든 뭐 빠지는 선수 같은 경우 안수파티나 수비 쪽에 움티티, 뭐 데스트나 이제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사이즈 쪽 풀백 자원들, 윙백 자원들이 이제 불투명이고 요 정도 빠집니다. 세비야는 뭐 수소나 미드필드 쪽에 델라인이나 핵심 페르난두, 여기 이제 부누 골키퍼나 아쿠냐 측면 수비 쪽 자원, 여기 알레한드로 고메즈가 불투명, 요 정도 사이즈인데 세비야도 좀 돌아오긴 했어요, 참고로. 어쨌든 이 미드필더 자원들, 뭐 페르난도가 빠지는 부분 좀 아쉽고, 뭐 얘네가 좀 불투명에 떠있기 때문에 전력상으로 세비야도 조금 그래도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바르셀로나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버티긴 힘들다. 그리고 제가 이건 오바를 보고 싶은데 세비야가 리그 원정에서 지금 벌써 한 10몇 경기를 뛰었잖아요, 원정 경기 기준으로. 한 번 빼고 싹 다 언더예요, 한 번 빼고.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 레알 마드리드한테 2대1로 진 거 말고는 싹 다 언더였거든요. 맞아요. 레알한테 2대1로 옛날에 졌었는데 11월 달에. 이거 말고는 전 경기 언더입니다. 몇 경기야 이게? 23경기 23경기에서 오바가 한 번이에요. 무슨 이런 기록이 또 있냐? 그래가지고 뭐 이거 오바를 볼래야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일단 마인슨까지 봅니다. 마인슨까지 볼게요. 감독이 엄청 중요합니다. 밥도둑님 엄청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감독이 7할? 최소 6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경기를 했고, 9번째로 발렌시아 카디스 경기를 들어가면은, 발렌시아는 거의 풀스쿼드고요. 측면 수비 쪽 자원 라토 뭐 이 정도만 이제 빠져있고, 카디스가 알라콘, 뭐 안도네, 그리고 공격 쪽에 네그레도, 요런 애들 이제 불투명이나 뭐 알라콘 좀 빠지는 거 아쉽고, 뭐 네그레도도 출전하면 좋겠죠. 공격 쪽에 많이 늙긴 했지만.
근데 이런 경기는 어쨌든 카디스가 지금 강등 버프를 좀 라리가 같은 경우에서 좀 많이 받고 있는 팀 중 하나예요. 어느덧 지금 17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그 원동력에는 제가 볼 땐 수비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에서의 압박이나 수비 집중력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그래도 언더 쪽으로 일단 찍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렌시아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리그에서 동기부여적으로 물론 아직 유로파의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지금 소시에다드 6이랑 이제 8점 차인데 희망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페이스를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일단은 카디스 프렌 쪽을 보는데 제 생각에 프렌이 나오면 언더가 뜰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 경기를 뭐로 갈까요? 뭐로 갈까?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뭐 부주력이나 고배당 좀 찍기 좋은 경기죠. 어쨌든 이제 아우쿠스 같은 경우 우드호카이나 뭐 바지, 미드필더 쪽에 스트로볼, 핀보가선, 공격 쪽에 이제 핵심인 그레고리 슈나 안드레 한 얘도 그 핵심이에요. 공격 쪽에 여기에 뭐 굽리나 바르가스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데 지금 결장자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우쿠스는 출혈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코로나로 그레고리 슈랑 안드레안 공격 쪽에 잃은 게 상당히 아쉽고 굽리나 뭐 바르가스 같은 뒷선이나 앞선 자원까지도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제 생각에 이것도 배당이 왜 이렇게 높게 잡혔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왜 2.37이죠? 제 생각에는 한 2. 진짜 높아야 한 2.2대나 2.1 정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2.37은 왜 이렇게 높게 줬는지 모르겠네. 아우쿠스가 최근에 어쨌든 안 좋긴 했어가지고 좀 괜찮아지는 듯 싶더니 이제 프라이브루크랑 레버쿠젠한테 2연패를 박았거든요. 특히나 뭐 아우쿠스가 어쨌든 잘 비비는 팀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준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지금 볼프스가 복귀자들도 좀 있어요. 일단 뭐 계속 빠지고 있는 수비 쪽에 오타비오나 이제 윌리엄 같은 자원들 거의 뭐 사실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나와도 주전으로 쓴다는 보장도 없어 쟤네는 뭐 그거고 뭐 루시옹이나 뭐 바쿠 골키퍼 카스틸스나 얘네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어서 부상자들이 어느덧 거의 다 돌아왔어요. 막스 크루제를 이제 은메차가 좀 많이 빠져 있으면서 뭐 데려와가지고 좀 쏠쏠하게 효과를 봤었고 지금 또 은메차까지 앞선에 돌아왔고 뭐 미드필 쪽에 슐라거도 이번 시즌 부상으로 많이 빠져 있었는데 지금 돌아왔고 여러 가지 사이즈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근데 딱 보면은 전력이 볼프스가 좀 낫거든요. 확실히 나아 보이거든요. 부상자들도 많이 돌아오고 반면에 지금 핵심들이 좀 많이 빠지고 배당이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볼프스 그렇고 승 봅니다. 일단 배당을 왜 이렇게 줬지? 배당이 딱 프렌 찍으라고 준 거 같잖아요. 뭔가 볼프스 배당 높은 게 이거 프렌 물어 하는 거 같아가지고 볼프스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 그나마 보자면 오바 쪽을 봅니다. 한 2대1, 3대1 이 정도 볼프스 승리 예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축구 마무리고요. 레민이 뭐 남기셨어요? 안 보이는데 채팅이. 네네.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목이 마르네.